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니,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벡터, 그래서 크기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좌표를 도입을 했었어. 그래서 좌표가 도입되면서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 짠! 여기 A점. 요 점의 좌표를 별, 달 이라고 했을 때 크기는 뭘로 표시하고 절대값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크기는 A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은 이만큼의 거리를 가리킬 테니까 별제곱 더하기 달제곱 이렇게 표시하고, 방향은 요렇게 요 각도를 보면서 방향을 한다. 그래서 요 방향이 이제 방향 코사인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었어. 그래서 방향 코사인 어떻게 했었어? A 벡터라고 하는 것이 별, 달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난 줄거리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니까, 요 놈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존재할 텐데 크기로 약분을 하는 순간, 그럼 여기 분모에 다 누가 들어오는 거야? 루트 별제곱 더하기 달제곱이 분모에 다 들어오겠지. 별제곱 더하기 달제곱. 그러면 크기로 다 약분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크기가 약분이 되면 크기는 얼마가 돼? 그 벡터의 같은 크기로 나누는 순간 크기는 1이 되겠지. 그래서 크기가 1이 되는 벡터가 요렇게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요 길이가 1 되는 벡터. 이 벡터의 이름을 단위 벡터라고 불러. 근데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들어온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책에 한번 읽어봐. 선생님 나눠준 그 프린트의 개념을 보면 단위 벡터라는 말도 있지만 기본 벡터라는 얘기가 있어. E1 벡터 그리고 E2 벡터 이 얘기가 있어. 읽어봤어? 이 네라는 스피커 소리가 쫙 이게 울려 퍼지면 수업할 때 기분이 확 업되면서 선생님 다시 또 광분할 텐데, 무슨 찬물 끼얹은 것처럼 쫙 조용해져. 그냥 안 읽었거나 스피커 키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영화 보듯이 구경하는 거지, 이거를. E1 벡터는 뭘 말하냐면 크기가 1 되는 단위 벡터 중에서도 특별히 X축 위에 있는 거. E2 벡터는 크기가 1 되는 기본 벡터 중에서 단위 벡터지. 단위 벡터 중에서 Y쪽의 크기가 1 되는 거를 우리가 E2 벡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얘네는 둘 다 크기가 1 되는 건 맞는데 X축, Y축의 방향으로 1 되는 아주 기본적인 벡터를 기본 벡터라고 부르고, 얘는 단위 벡터. 크기가 1 되는 건 맞지만 원래 벡터에 대해서 그 크기로 나누는 순간 길이가 1 되면서 방향만 고려하겠다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방향만 고려해서 이게 뭐가 되고 코사인 알파가 되고, 그게 지난 시간이었지.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얘가 무슨 각이 된다면 베타 각이 된다면 여기 있는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더라? 코사인 베타가 된다. 그래서 얘네를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방향 코사인, 이런 설명도 선생님이 그 개념 프린트 준 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걔를 보면서 복습을 조금 해보고, 혹은 오늘 좀 일찍 들어왔으면 그거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내용과 지난 시간에 안 배웠던, 요건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거잖아. 안 배웠던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언뜻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읽어보면은 그게 그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오늘 수업하고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 이제 어려운 거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전진해서 어떤 얘기도 했었어, 지난 시간에? A 벡터를 지나며 B 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아니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좌표는 우리가 벡터 값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은 임의의 점, 요점이 될 수도 있고 요점 누가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 점들 다 모아놓은 게 변수 개념으로 X 벡터라고 불리는 거라면, X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B 벡터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한 건 실수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길게 자세히 공부한 게 지난 시간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로 써줬지만 이런 거 배웠던 게 기억이 나야 한다. 지난 시간에. 알았지? 자, 이제 이번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 시간 수업이 시작이 돼야 돼. 이번 시간 수업을 하기 위하여 선수학습으로 삼각함수 얘기를 조금 합니다. 문제 풀 때 계속 나오니까. 자, 예전에 배웠던 고1 수학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 우리 고1 수학 때 삼각함수 고1 때 배웠나? 고2 때 배웠나? 수1 끄트머리 중간쯤에 배웠나? 삼각함수를 배웠었어. 요 변의 이름을 빗변이라고 불러. A라고 잡을게. 그럼 여기 B, C 다른 변들 두 개에 대해서 각도 세타가 있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이 많이 쓰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 A분의 B다. 사인 세타도 한번 써보자.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니까 A분의 C다. 그때 분모에 있는 A를 다 위로 올라가서 곱하게 해. 그럼 이제 결론 B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C는 여기 C가 남았지. C는 얘 올라가서 곱하면 A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그냥 연산한 거야. 정의에 대해서 삼각함수 정의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다가 연산한 거야. 그때 이 B 대신에 여기 B가 여기 있지.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여기 보다시피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라고 쓸 수 있고, C 대신에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가 C니까. 자, C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겠어? C 대신엔 A 곱하기, 완전 삼각함수 공부하는 것 같다, 사인 세타. 좀 이따 계산할 때는 이거 설명 안 하고 바로 그냥 써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충 설명할 때 옛날 삼각함수가 약한 학생들은 정신을 좀 바싹 차려서 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결론인 거야. 그럼 결국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모든 변은 빗변 중심으로 다른 변들을 표현할 수 있지. 지금 게 머릿속에 콱 잡혀야 돼. 다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빗변 중심으로 모든 변들을 표현할 수 있지. 단 빗변은 그냥 그대로 나오고 빗변이 아닌 다른 변들은 사인을 곱하거나 혹은 코사인을 곱하면 되는데, 사인을 곱하거나 코사인을 곱할 때 어느 쪽이 사인이냐 하면 각을 보면서 각을 싹 피해가면 사인을 곱하고, 각을 보면서 이 빗변이 각을 끼고 돌아가면 코사인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엎어져 있어도 여기가 빗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각 세타 알파가 이쪽에 잡았을 때 빗변 곱하기, 빗변이 아닌 변은 다 빗변으로 표시할 수 있어. 그럼 빗변 곱하기 각을 보면서 각을 싹 피해서 요 변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싹 피했다. 사인을 곱하면 되고, 빗변 곱하기, 빗변이 아닌 다른 변은 다 빗변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빗변 곱하기 빗변을 각을 끼고 돌면서 곱했다. 그럼 끼고 돌아갔다. 그래서 요 변의 이름을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표현해서 변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삼각함수 연산이거든. 그러한 연산이 오늘 문제 풀 때 나올 거야. 그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이해했어? 좋아. 필기 잘했어? 뭐 아는 건 필기 안 해도 되겠지. 자, 이제 두 번째는 모르는 거니까 얘는 필기해야 돼.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X축, Y축, Z축 얘기하면서 입체 도형 그림을 그렸었잖아. 그럼 이제 이 입체 도형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오늘 시간 원래 진도는 아닌데 오늘 문제 풀 때 써먹을 것 같아서 미리 하나 가르쳐 주려는 거야. 여기에 평면이 생길 거 아니야, 평면. 그럼 이 평면에 대해서 평면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 어떻게 해야 평면이 만들어지겠니? 평면의 생성 조건인 거지. 그럼 유일한 단 하나의 평면 알파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으면 되겠지. 선생님, 세 점이 아니라 두 점만 있으면 이 평면이 결정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평면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다시.
점 두 개만 있으면 그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고, 이 선은 요 아래쪽에 있는 평면 알파에도 속할 수 있지만 요 선은 요 뒤쪽에 있는 요 평면 베타에도 속하게 만들 수 있어서 직선 하나만 가지고는 수없이 많은 평면들이 이 직선을 포함하면서 지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요 표현 이해해? 수없이 많은 평면들이 한 직선을 공유하면서 쫙 만들어진다고. 각도가 탁탁탁탁 변해가면서. 그래. 근데 만약 세 점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그때는 수없이 많은 평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면 하나가 딱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 세 개가 왜 필요한지도 알겠고, 점 두 개를 연결하면 직선이 되니까 요렇게 생긴 직선과 요 점 하나 더 평면을 하나 구성할 수 있고, 그렇지. 요 직선 이렇게 따지자면 평면을 구성하는 건 두 직선이 이렇게 생겨도 평면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평면을 하나 만들 때 점 세 개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게 머릿속에 딱 잡히면 평면에 일단 감각이, 입체 도형에 대한 감각이 조금 생기는 거야. 그럼 이럴 수 있지. 여기 점 두 개, 여기 점 세 개. 그럼 평면 하나가 만들어져.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요 점으로부터 위로 올라가. 직각으로. 그럼 여기는 평면 바깥에 있는 점이 되겠지. 그럼 평면 밖에 있는 점에서 이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직선으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점을 이었을 때 얘도 수직이 되더라. 그러면 직각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지금 내가 말로 설명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수선, 수선이 3개 있으니까 수선이 3개 있다 해서 삼수선의 정리라고 불러. 입체 도형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이해하겠어? 입체 도형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서 약간 더 나가서 정사형을 배우면 공간 도형의 방정식을 나한테 배우는 거야. 그건 아마 2월 마지막 주쯤에 선생님이랑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삼수선 정리 미리 하나 본 거니까 요거는 필기를 좀 해둬라. 알겠지? 어느 평면이 구성이 되려면 평면 하나는 점 3개가 있으면 되는데 그 평면 바깥에 있는 어느 점에서 이 평면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만약에 내리면 이게 점과 평면 간의 거리가 되는 거고, 점과 평면 간의 거리는 최단거리, 즉 직각으로 내려온 수선의 발 내린 게 이 거리야. 그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게, 요것도 수직이 되게. 그럼 나머지 한 점이 이렇게 되면 수직이 된다. 즉 3개 중에서 어느 2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는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2개가 수직이라도 얘가 수직인 거고, 요렇게 2개가 수직이라도 얘가 수직인 거야. 그래서 3개의 수직 조건은 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듯이 딱 구성이 돼야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3개 중에 어느 2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얘를 물어볼지는 몰라. 3개 중에 2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너가 스스로 생각해서 수직이 되는 걸 알아야만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선수학습. 이건 나중에 후수학습인가? 저 뒷단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미리 땡겨와서 오늘 아주 어려운 모의고사 수능 문제 하나 풀 거거든. 오늘 수업 끝날 때쯤 겁나 어려운 걸 하나 풀어, 입체 도형을.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 살짝 봐둔 거예요. 필기하세요. 삼수선의 정리. 필기하셔야 돼요. 좋아.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업은 본격적으로 벡터의 내적입니다. 벡터의 내적. 벡터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 우리가 첫날 배웠고, 이게 첫날 배운 거지. 그리고 둘째 날 벡터를 좌표화시켜서 A 벡터를 선생님이 x1, y1이라고 하고 B 벡터를 선생님이 x2, y2라고 한다면 그 두 벡터를 더하거나 그 두 벡터를 뭐 한 거야? 빼거나 요 한 놈을 뭐 해주면 돼? 실수배 하거나 한 거는 지난 시간 숙제를 여러분들 보고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한 거니까 잘 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근데 입력을 안 했어. 잘했겠지만 입력을 안 했어. 그 입력 안 한 걸 안 했을 거라고 믿으면 내가 오늘 이 수업을 못해. 당연히 입력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오늘 넘어가겠지. 하지만
곧 조만간 가까운 시간 안에 네가 안 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내가 시험 보는 날이 있을 거야. 그날은 했다고 믿은 나에 대해서 너가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학원에 불러서 소환 주문 학원으로 등원시켜서 내 눈앞에서 너 앉혀놓고 시험 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자. 응? 알았지? 했겠지만 입력을 안 해서 생긴 문제라면 오늘이라도 입력하자. 지난 시간 숙제. 야, 그럼 요거 두 개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는 거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할 줄 아는 거야.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 그리고 얘네들이 가진 의미를 가지고 직선도 만들고 막 이랬었잖아.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근데 오늘은 내적을 배운다고 했으니까 이게 곱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하는 걸 배울 거야. 나누기 기호는 없어, 벡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벡터의 연산자 딱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그 4개 중에 3개는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당연한 거지 않니? kx1, ky1 이거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문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니까 이런 건 쉬워. 앞에 했던 거 3개는. 오늘 배우는 내적은 어려워. 얘는 위에 썼던 이 3개랑은 다르다. 위에 썼던 이 3개는 벡터의 합도 벡터가 되고요. 벡터의 차도 도착에서 시작을 뺀다. 여전히 벡터가 되고요. 벡터의 실수배를 해도 벡터가 될 수밖에 없었어. 기억나?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 A 벡터보다 B 벡터가 2배다. 그러면 A 벡터의 2배를 해준 게 B 벡터가 된다. 여기다가 안 붙이고 여기다 붙여도 된다. 이런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 하지만 결론은 왼쪽이 벡터면 오른쪽도 뭐여야 돼? 벡터다. 그래서 여기다 좌표를 넣으면 얘도 좌표로 표현되니까 벡터는 좌표다. 좌표로 구현되는 건 벡터 값이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값이다. 그런데 내적은 벡터가 아니라 이건 뭐냐 하면 스칼라야. 방향이 아니라 실수값으로 표현되는 크기만 있는 거다라는 거야.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길래 이 3개는 벡터인데 왜 얘는 벡터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자, 정의. 수학적 정의는 A 벡터가 좌표로 주어지고 B 벡터가 좌표로 주어졌을 때 내적하라. 자, 내적은 점을 이렇게 살짝 곱하는 게 아니라 약간 두껍게 점을 찍는 거야. 네가 네 맘대로 선생님 저는 곱하기니까 이렇게 할래요 라고 네가 내적을 점을 이렇게 굵게 안 찍고 이렇게 곱하기를 이렇게 표시하면 넌 너도 모르게 외적을 표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내적에다가 네 마음대로 함부로 쓰면 안 돼. 이 기호는 또 다른 기호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외적이라는 의미가 있어.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아니라서 우리 학원에서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선생님 이제까지 10년 동안 2번 했나 3번 했나 그래. 한 번은 휘동이가 있을 때 했고 한 번은 서인이가 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올해 할지 말지는 모르겠고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 현서야 그날 빠지면 안 된다. 최상위권 애들이 있을 때만 하는 수업이야 외적은. 좋아. 그래서 외적의 기호가 있으니까 함부로 곱하기 기호를 바꾸면 안 돼. 점을 살짝 찍는 게 아니라 점을 좀 굵게 찍는 거다. 그때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이게 외적의 정의야. 수학적 정의. 그럼 수학적 정의는 x끼리 곱하고 여기 잘못 썼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 이게 외적인데 생각해봐. 여기는 좌표니까 벡터였는데 내적을 했더니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순간 얘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고 실수 두 개를 더해도 실수지.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실수의 원소가 되는 순간 얘는 방향은 없어. 그냥 숫자만 존재하는 거잖아. 실수값으로. 그래서 이거부터는 내적은 벡터 값이 아니라 스칼라 값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는 x값끼리 곱하고 y값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벡터의 이 개념 자체가 내적 개념 자체가 수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물리학에서 나온 거거든.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리기로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정의 내리기로 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요 A 벡터의 크기가 뭐니? A 벡터의 크기. 절대값은 크기니까. 루트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이고
B벡터의 크기는 뭐니? B벡터의 크기는 루트 x2제곱 더하기 y2제곱이잖아. 요게 크기니까. 이해했지?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세타 값의 범위에 따라서 막 각의 범위가 바뀌더라도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값이겠지, 요만큼이. 그러니까 얘네들 다 곱하면 다 실수값이 나오는 거야. 그때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요게 A 벡터고 얘가 B 벡터인데 첫 번째 주의사항, 시점이 같을 때만 내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시점이 다르면 옮겨서라도 시점을 갖게 한 다음 내적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제 조건이지. 벡터 내적에 대한 계산 전제 조건은 시점이 1번, 시점이 같을 때 내적을 이야기할 수 있고 2번, 여기 있는 얘가 바로 뭘 가리키는 거야? 요거에 대한 크기겠지, 크기. 그리고 여기에 뭘 하면 세타 끼고 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 곱하기 각을 끼고 돈다. 코사인을 곱하는 순간 요만큼의 뭐가 되는 거야? 길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먼저 쓰면 A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먼저 쓰면 요만큼이 여기는 이 벡터를 정사형 시켰다라고 부르는데 아직 정사형 개념은 안 잡혀 있으니까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각을 가지고. 근데 그 힘의 방향을 코사인을 딱 곱해서 한쪽 방향으로, 즉 B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요만큼 간 게 여기에 있는 이 길이보다는 줄어들지. 왜 줄어들어? 원래대로라면 여기 원의 방정식이 됐을 때 A 벡터의 크기와 방향은 달라도 같은 힘의 크기를 가지려면 이만큼 와야 돼. 이게 원의 요만큼, 원의 반지름으로 같은 방향이 되려면. 근데 각도 때문에 힘이 분산되잖아. 그럼 분산된 것만큼을 수치화 해줘야 되는데 걔가 코사인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코사인이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코사인 값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주게 되면 원래 있던 이 크기보다 줄어들겠지. 각도가 크면 클수록 힘은 분산돼서 그쪽 방향으로 받는 힘이 줄어드는 거야. 힘을 제일 세게 받는 건 A 벡터, B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확 당길 때가 제일 센 거고 A 벡터와 B 벡터가 각이 다르면 힘이 약간 흩어지면서 분산된다는 느낌을 각에다가 힘의 분산의 의미를 부여해 준 거야.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한 방향으로 딱 쏜 거야. 여기 A 크기와 똑같은 데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고 요만큼만 가라. 요만큼이 각 세타에 의해서 분산된 A 벡터의 힘의 크기다라는 거야. 그럼 B 벡터와 같은 방향이 됐겠지. 그러면 두 개를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와 B 벡터에 해당하는 요 B 벡터의 크기 두 개를 곱하는 순간 여기 있는 얘지 여기 뒷부분이 뒤로 곱해지는 거야. 곱하는 순간 A 벡터를 위에서 아래로 딱 힘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에다가 B 벡터를 곱하는 순간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와 A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은 길이를 갖는 걸 세로로 딱 세우는 순간 요만큼 사각형에 대한 뭐가 나오니? 사각형에 대한 넓이가 나오지. 이 넓이가 요 두 벡터 내적에 대한 힘의 그 수치화되어 있는 값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야. 사각형의 면적, 넓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화 시켰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뭐 어쨌든 물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 힘에 대한 걸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거야. 근데 수학적으로는 x끼리 곱 더하기 y끼리 곱을 더하는 걸로 정의 내렸는데 그 두 개가 같대.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적 계산 방법, 좌표에 의한 수학적 계산 방법과 물리학에 의한 힘에 대한 같은 방향으로 가주는 거. 요거에 대한 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전제 조건, 시점이 같을 때만 내적을 쓸 수 있고 그때 세타는 두 벡터에 끼인 각을 말하는 건데 그 두 벡터에 끼인 각을 한쪽 방향으로 정사형 시켜서 힘을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해준다. 혹은 이게 세타가 180을 이렇게 90을 넘어가는 순간 90도 여기 세타가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180까지 가는 동안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지.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즉 이쪽 방향 같은 방향이거나 다른 방향이 되거나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힘이 흩어지는 거니까 힘을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거나 힘을 서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걸로 해서 힘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과거에 수능 시험 문제와 내신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를 살펴보는 게 조그만 거, 요 내용, 요거만 가지고 살펴보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오늘 배워야 될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30년 동안 수능에 30번 출제가 되었다. 어느 한 해도 내적이 빠지고 수능에 출제된 해가 없었고, 수능에 출제될 때마다 29번, 30번에서 출제가 됨으로써 킬러 문항으로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다. 여기 이 공식은 이거 하나인데, 이 공식 이거 하나 가지고 30년 동안 모든 이과 수험생들에게 1년 동안 딜레마를 줬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난이도의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다 못해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공식은 하나인데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내신 강의잖아. 지금 얘가 수능 강의가 아니라 현재는 내신 강의에 어느 정도 맞춰서 선생님이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진행을 하는데, 난이도를 아무리 낮춰도 어렵더라 문제가. 난이도를 아무리 낮춰도.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할 거예요. 이제 외우셔야 돼요. 내적은 실수 곱하기 실수 곱하기 실수니까 실수가 돼. 벡터 값이 아니야. 그리고 절대값 코사인 세타로 내적을 물리학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수학에서 좌표끼리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요거를 내적의 정의라고 부르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조금 진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좋아. 아우, 다 배웠어 오늘. 이제 문제만 풀면 되는데, 추가 개념, 고찰.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세타가 180도일 때, 120도도 해줄까? 세타가 120일 때. 시험에 잘 나오는 세타가 0, 30도, 60도, 90도, 120도, 180도 딱 이렇게 있어. 시험에 잘 나와. 근데 30도, 60도는 오늘 문제, 예제 문제 풀 때 나올 거니까 생략하고, 0도, 90도는 오늘 내가 꼭 해주고 싶고, 120도는 안 해도 돼. 하지만 삼각함수가 약할지 모르니까 한번 언급만 해주고, 180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기억 못할까봐 지나가는 이야기로 슬쩍 하면 되죠.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언제 내적 쓸 수 있어? 두 벡터가 시점이 같을 때. 여기가 O점, 자 여기가 A점, 요만큼이 A 벡터, 요만큼이 무슨 벡터? B 벡터. 그때 시점이 같을 때 우리는 각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내적을 할 수 있다. 그럼 물리학적 내적 표현 방식, 절대값, 코사인 세타. 수학적 내적 표현 방식, A 좌표가 주어지면, B 좌표가 주어지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게 수학적 내적 표현 방식. 그 두 개의 표현 방식, 얘와 얘는 같다. 그 중에 1번 세타가 0일 때, 이건 내가 안 써도 되는 건데 문제에서 너가 알아서 지금처럼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부터 막 할 설명을 그냥 네가 문제를 보면서 이건 내적에서 세타가 0일 때 문제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가 생각을 못 할까 봐. 문제가 워낙 어렵다 그랬잖아. 이거 어렵게 나와. 어려우니까 먼저 예방접종 0도일 때를 내가 설명해 준다. 그럼 이 각도가 0이라는 건 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서로 같은 방향이 됐다 이거지. 그치? 그지? 그러면 세타에다가 0 집어넣어봐. 그럼 코사인 0은 값이 얼마니? 코사인 0은 값이, 코사인 0은 값이 1. 그럼 요만큼의 값은 얼마가 돼? 1이 될 테니 세타가 0일 땐 쓱쓱 지우고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로 변한다. 이 값은 1이 됐으니까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써주지 않는다. 자, 여기에 때에 따라서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이게 시험에 나와. 100% 내신 문제다. 출제 뭐 이건 모든 고등학교 예외 없이 다 출제돼. B 벡터가
A 벡터랑 같은 놈일 때도 있지. A, B 벡터가 서로 크기가 다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데 마침 두 개의 벡터가 딱 똑같은 크기를 갖는데 각도 0도야.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땅 이렇게 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쓰면 A 벡터 내적 A 벡터는 절대값 곱하기 B 대신에 A가 들어가면 돼. 절대값이니까 같은 놈을 몇 번 곱했다 이거야. 2번 곱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 즉 같은 벡터끼리 내적하면 절대값의 제곱이다. 분명히 내가 설명했거든. 그리고 전에는 예제를 안 쓰고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문제를 딱 풀 때 내가 설명하니까 우리 그런 거 언제 배웠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바보들이 이과를 선택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응용력 없는 놈들이 이과를 선택해서 어리버리 하면서 막 이러니까 내가 오늘 요거 수업 준비 되게 열심히 해온 거지. 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의 절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 만약에 해와였고 작년 시험 문제가 그럴 거야. 저거 완전 우와 저걸 틀려버려. 자 저걸 구하라 라고 나오면 여기 봐봐. 벡터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절대값. 그럼 반드시 누가 필요하고 제곱. 그래서 얘를 물어봐도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없는 제곱을 어떻게 해줘야 돼? 써서 계산을 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얘를 제곱을 하는 순간 요 안에 있는 알맹이 두 개를 같은 벡터를 내적한 거로 생각하고 계산하라는 뜻이야. 따라서 얘를 구하라고 했어. 제곱이 없는 절대값을 구하라고 해도 내가 계산을 하려면 절대값을 써주고 절대값을 써주면 A-3B 벡터라고 불리는 절대값과 절대값 사이 이 안에 있는 놈이 몇 번 있는 거야. 같은 놈이 2번 내적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야. 꼭 치환한 것처럼. 그게 지금 이 첫 번째 세타가 0일 때가 출제된 거야. 시험 문제로. 여기에선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세요라는 말이 없어도 너가 제곱을 붙여서 전개할 때 각도가 0일 때의 내적 정의에서 나온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어렵냐. 없는 제곱을 네가 생각해야 되고 그게 내적 정의에서 세타가 0일 때 꽤 나온 거다라고 너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 어렵지 여기가. 그래서 대신 여기를 딱 하면 이제 내신 정도 문제는 딱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된 거지? 그럼 이제 얘는 곱하기니까 이렇게 전개할 거야. 선생님이 이거 전개할 거야.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요렇게 전개하니까 A 벡터 내적 A 벡터. 그때 얘가 뭐가 되니? 요거 하나만 한 거야 지금. 요거 먼저. 요 놈과 요 놈 먼저 하나만 한 거야. 지금 몇 개 할 거냐 하면 총 4개를 전개해야 돼. 곱셈공식 전개하듯이 4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만 한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같은 벡터 내적한 건 절대값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배운 거잖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해보자. 요거 전개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지. 원래 여기 3이 여기 있던 건데 3 이쪽 앞으로 뺄 수 있지. 실수 기호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요 정도는 내가 식을 좀 많이 생략했지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요 세 번째 거 전개해봐. 마이너스 3 B 벡터 내적 A 벡터. 요거 전개하면 분명히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 얘랑 여기 얘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얘들 두 개를 더해서 내가 이렇게 써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왜냐하면 자 이쪽에 봐. A 벡터가 여기 있고 B 벡터가 여기 있어. 그럼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절대값 코사인 세타야. 이 끼인 각이 똑같을 거다 이거지. 그럼 B 벡터 내적 A 벡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절대값 B 벡터, 절대값 A 벡터, 코사인. 두 벡터의 각은 어차피 A에서 B까지 각이나 B에서 A까지 각이나 두 개의 이루는 각이잖아. 이루는 각. 이루는 각은 세타로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뭐만 되면 돼? 얘랑 교환한 걸 같은 값이면 이 두 개도 교환했다라고 해서 교환법칙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실수끼리 두 개 이렇게 반대로 곱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하
얘들 두 개는 동류항으로 계산해서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네 번째 걸 전개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9 여기 플러스 9 b 벡터 내적 b 벡터인데 같은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지. 여기선 a만 썼지만 b로 써도 똑같은 걸 테니까 이렇게 요걸 요렇게 갖고 올 수 있어 없어? 있을 거다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얘를 차분히 내가 다 전개시켜 준 거야. 천천히. 근데 꼭 다 전개시켜 놓고 나서 보니까 곱셈 공식에 전개와 그 형태가 아주 흡사한데, 그 곱셈 공식의 전개와 아주 흡사할 때 요놈이 내적으로 표현되고 요놈은 절대값으로 표현된다는 걸 기억을 지금 해둬라. 그럼 얘를 기억을 해두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쓰지 않고 절대값의 제곱은 자 전개한다 곱셈 공식처럼, 그럼 요거 같은 거 두 번, 그럼 뭐가 된다고? 이렇게 쓰고요. 떨어지면서 곱해,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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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전개되면 마이너스 3제곱하면 9 나오고요. b 벡터의 제곱은 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결국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매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곱셈공식처럼 전개하되 요렇게 되는 절대값, 요렇게 되는 내적을 외워두자라는 거야. 그러면 계산할 때 훨씬 더 편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계산값이 만약에 49가 나올 수 있지. 요거 다 문제에서 줄 테니까 49가 나왔어.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보기를 보고 49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야, 이과에서 사실 최상위권들이 많잖아. 그럼 그 최상위권들이 다들 실수 안 하고 어려운 문제에서만 틀리는 건데, 너가 만약 실수를 여기서 해버리잖아? 그러면 순식간에 등급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답이냐? 원래 물어본 건 제곱이 없었던 걸 물어봤지.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숫자가 나오건 이 제곱 없는 걸 하려면 여기다 뭘 씌워? 루트를 씌워야 돼. 루트 씌우면 뭐가 생겨? 뿔마가 생기는데 플러스 쪽만 답인 거야.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플러스 쪽만 답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절대값은 항상 양수.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만 답이 되는 거야. 루트 씌우는 동안에는 뿔마가 생기지만 절대값의 의미 때문에 마이너스를 지워서 49가 답이 나와도 루트 49라고 해서 답은 77의 49, 7이 답이다. 이렇게 써야 이게 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없는 제곱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 제곱을 없애주는 것까지 해줘야 한다. 이게 세타가 0일 때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세타가 0일 때 의미 알겠어? 좋아. 그럼 세타가 0일 때 의미는 됐고, 아주 큰 거 하나 넘어갔다. 이번에는 세타가 뭐일 때 할 거냐? 90도일 때. 두 번째. 이 별표가, 와, 얘가 별표 5개거든? 별이 5개. 와, 장수 돌침대다. 얘는 별표가 10개. 5개 가지고는 안 돼. 사이사이 별이 더 있어. 10개 가지고 모자랐어. 별표 20개! 여기 2번 별표 20개. 세타가 90도일 때. 자, 세타가 90도면 절대값 코사인 90도가 되는데, 코사인 90은 값이 얼마야? 코사인 90은 값이 얼마? 여기 2파이. 파이 90 0.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떤 거 곱하기 0은 하나마나 뭐가 돼버려? 0이겠지. 그래서 세타가 90도일 땐 내적은 0이다. 자, 다시 세타가 90일 때 내적은 0이다. 내적 0 봤어? 또 예제 들어줘야 돼? 예제 들어줘. 자, 여기가 x1, y1. 자, 여기가 x2, y2.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는 요 원의 방정식 구해보자. P점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변수지, 변수. 계속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얘는 x, y라고 잡자. 자, 시작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무슨 벡터 이거? P, AP 벡터, PA 벡터. 됐어? 내적.
요거 무슨 벡터? BP 벡터. BP 벡터. 그럼 요렇게. 그럼 여기 몇 도야 이거? 중심각 180도와 원주각 절반 90도다. 근데 두 개가 90도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적은 0이다. 방금 이렇게 배웠잖아. 단 어떨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어? 시점이 같을 때만 내적을 쓸 수 있다. 그럼 현재 시점은 지금 어때? 다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AP 벡터가 요건데 내가 그걸 평행이동해서 옮겨가지고 여기서부터 AP 벡터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없어? 있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니까 BP 벡터가 이건데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옮겼으면 BP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러면 결국 여기가 몇 도야? 90도. 그러면 이렇게 PA- 벡터와 PB- 벡터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그치?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이때 시점은 같은 걸로 맞출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수직이지? 여기 90도니까 그러므로 이건 얼마다? 0이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PA 벡터를 계산하면 도착에서 시작을 빼는 거야. 그치? 근데 PA 벡터라고 쓰나 AP 벡터라고 쓰나 마찬가지지. PA 벡터나 AP 벡터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잖아. 어차피 수직을 가지고 내적을 쓸 거니까. 그럼 얘는 도착에서 뭘 뺀 거야? 시작을 뺀 거고 도착이 얘가 x, y고 얘가 x1, y1이니까 뺐다 이거야. 그럼 x끼리 빼면 x-x1, 여기 y끼리 빼면 y-y1이 되는 거지. 그래서 AP 벡터가 됐어. 그럼 여기 뭐 찾겠어? BP 벡터는 그럼 이렇게 가는 벡터는 PB 벡터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어차피 수직을 가지고 찾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가 돼? x2, x-x2, y-y2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결론 AP 벡터 내적 BP 벡터는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에 의해서는 0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니? 여기서의 x값과 여기서의 x값을 곱해서 더할 거야. 여기서의 y값과 여기서의 y값을 곱해서 더할 거야. 내적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여기 얘가 x1, y1이고 여기 얘가 x2, y2라고 한다면 x끼리 곱 더하기 y끼리 곱 이렇게 쓸 거라 그랬잖아. 그치? 이게 수직 조건이니까 여기서도 x끼리 곱 더하기 그럼 x끼리 곱하면 x-x1 곱하기 x-x2 더하기 y끼리 곱하면 얼마가 돼? y끼리 곱하면 y-y1 곱하기 y-y2는 얼마가 되더라? 0이다. 얘가 혹시 1학년 수학에서 지름의 양 끝점을 알 때 원의 방정식 어떻게 했는 줄 알아? x 빼기 x1 요거 x 빼기 x2 이거 공식으로 외웠던 거야. 옛날에 기억나? y 빼기 y1 옛날에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알 때 원의 방정식 찾는 거 이게 내적에 의해서 나왔던 공식이다라는 거야. 그때 얘가 내적의 값이 0이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책에선 그냥 공식으로 외우라고 한 거야. 지금은 내적에 의해서 나온 걸 본 거다 이거지. 수직된 내적 값은 코사인이 90도일 때 0 되더라.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서 만나면 조금 힘들기는 해. 근데 선생님이 0도일 때 90도일 때 막 예를 설명 들어주는 거잖아.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였었거든. 30년 동안 30번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냈겠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공식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식에 AB가 같을 때 코사인이 0도일 때 90도일 때 180도일 때 막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막 끊임없이 출제를 했어서 걔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 수업 전에 보내줬던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 문제들을 네가 손으로 풀다가 틀리고 풀면서 해설지 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문제가 2등급까지 풀면 계속 경험하면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야. 세 번째 한번 해보자. 세 번째. 세타가 몇 도일 때? 180도일 때. 그럼 세타가 180도면 코사인 값이 여기다 180도 넣을 거야. 여기 세타에다 180도. 그럼 코사인 값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180도지. 얘가 360도고. 그럼 180도일 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절대값 코사인 180인데 얘가 마이너스 1 되더라 이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부호가 바뀐 거지. 이렇게. 부호가 바뀐 거야. 그럼 벡터의 부호가 바뀌면 방향이 반대다라고 저번에 설명했잖아. 첫 시간 때 내가. 그거랑 진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아, 왜 방향이 반대면 부호를 바꾼다. 그때는 코사인 180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부호가 방향을 가리킨다.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얘가 180일 때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에 대한 해석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다 이거지. 이해했지? 두 벡터가 시점이 같을 때 내적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이 세타가 180이 된다는 얘기는 요 각도가 슝 돌아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요 각도가 슝 돌아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야 180도가 되니까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A 벡터가 존재하더라. 그래 180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B 벡터와 A 벡터는 방향이 반대다. 이 개념이 내적에서 세타가 180일 때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30도, 60도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겠지. 이게 30도나 60도. 자, 확인만 하자. 코사인 30은 값이 얼마니?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은 값이 얼마니? 2분의 1. 코사인 120은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 기억이 안 나지? 그럼 적어 놓고 외워야지. 사인과 사인은 언제 같아? 이게 베타야. 사인과 사인은 언제 같아? 각을 더해서 180이 되면 그 값이 같더라. 그러므로 사인 120을 구하라. 그럼 얘는 사인 60. 그래서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서 180이 되면 되는 거야. 합이 180이 되면 결국 사인 60은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사인 120도 값이 2분의 루트 3이다라는 걸 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이론이라면 여기는 내적은 계속 코사인이 나오는 거니까 코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될 때 마이너스가 붙을 때 같더라. 그래서 두 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일 땐 등호가 성립하는데 요 알파와 요 베타를 더해서 180일 땐 등호가 성립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다. 사인은 그냥 되고 코사인 마이너스 붙인다. 그러므로 얘와 각을 더해서 몇 도가 되면 180이 되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럼 코사인 60은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코사인 120이 값이.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삼각함수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떡하죠? 괜찮아. 지금 듣고 지금 기억을 다시 떠올려. 그러면 돼. 좋아. 그럼 이제 180도 됐고 이제 30도, 60도짜리는 이제 선생님이랑 예제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 9번부터 예제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9번부터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 프린트 준비하고 너 힘으로 9번부터 해서 쭉 풀어봐. 중간에 하나 어려운 거 있어. 종이를 접어가지고 올리는 문제. 그게 오늘 수업에서 제일 어려워. 알겠지? 좋아. 내가 준비하는 동안 풀어보세요. 자, 해봐. 자, 이제 시작한다. AB 벡터가 여기가 A 있고 여기가 B가 있나 봐. 주어져 있어. K,1로. AC 벡터가 주어져 있어. 1,2로. 그런 벡터가 있대. 그러면 시점이 같지 A로서. 그치? 그러면 그때 내적 쓸 수 있어? 없어? 시점이 같으면 내적을 쓸 수 있다. 그래서 AB 벡터 내적 AC 벡터는 절대값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몇 도다? 이루는 각이 45도다. 선생님, 이 문제에서 왜 내적을 쓴다라고 바로 생각하셨어요? 벡터에는 공식이 몇 개 없는데 문제의 각도가 나오면 내적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한다. 알았지? 벡터 공식 중에서 내적이 각도와 관계되어 있는 공식이야. 알았어? 고등학교 수학 공식 중에 벡터 내적은 각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에 각이 나오면 내적을 쓴다. 그럼 수학적 계산 방법.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한다. 그럼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한다. k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루트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절대값이잖아.
요 말 자체가 요 벡터의 크기. 그럼 이 좌표의 크기는 루트 씌워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되고, 얘도 똑같이 여기 얘를 크기. 그러면 이 점까지의 거리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을 쓰면 되고,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인데 내가 얘를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 것이다. 선생님, 왜요? 그걸 알아야 2분의 루트 1을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겠지. 알아야. 왜요? 너를 제곱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루트를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는 거야. 루트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제곱이잖아. 그러므로 얘를 제곱할 때 2분의 루트 1이라고 놓고 제곱하는 것보다 루트 2분의 1이라고 놓고 제곱하는 게 편하니까 제곱하려고 이미 이걸 쓸 때 루트 2분의 1을 쓴 거다. 그럼 너는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는 여기는 k제곱 더하기 1이고요. 여기는 5고요. 여기는 2분의 1인가 봐요. 그럼 이거 2분의 1도 2 안 보려면 이쪽에다 뭐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겠지. 여기 있던 2분의 1이 올라오면 2 곱하면 되잖아. 그럼 전개. 자, 이거 전개하면 얼마 나오니? 2k제곱 8k 더하기 8은 다 2가 다 전개된 거야. 자, 이쪽 자리엔 누가 있어? 5k제곱 더하기 5다. 이거 5 전개한 거겠지. 최고차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다 넘겨준다. 그러면 5, 2 빼니까 5에서 2 빼면 3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이 되겠지. 8 빼기 5는 할 수 있지? 자, 인수분해.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네. 그치? 자, 따라서 k 값은 한 놈은 3이고, 자, 또 한 놈은 누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때 얘가 답이 아니라 얘를 답이라고 쓴 이유는 문제에서 양수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문제로 내적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연습을 보여준 거야. 이때 이런 계산도 내가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되게 슬퍼. 이 정도 계산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오늘 시험 잘 보라는 나의 이 자상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배려가 있다. 제발 저 따위 루트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라. 제곱해서 그냥 잽싸게 구해야 돼. 알았지? 자, 이제 10번 문제.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벡터에서 각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 쓴다 그랬어? 내적. 문제 밑에다 아예 써놔. 벡터에서 각 얘기가 나오면 뭘 쓴다고? 내적을 사용한다. 이렇게 딱 아주 공식처럼 그냥 딱 써놔. 벡터에서 각이 결부됐어. 문제. 그러면 내적을 쓴다. 그럼 내적은 A 벡터 내적 B 벡터는 X끼리 Y끼리 Z끼리 곱 한 거겠지. Z가 있어도 뭐 X끼리 곱 Y끼리 곱 두 개면 더하면 되고 세 개면 세 개 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이게 내적이겠지. 이거는 절대값 코사인 세타다. 그때 이 세타 구하세요. 이거잖아 지금 문제. 이 절대값은 요거의 절대값이니까 여기에 2제곱 2제곱 1제곱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1제곱 4제곱 마이너스 1제곱 들어가면 되고 계산하면 여기는 2 더하기 4 2 8 더하기 마이너스 1 계산은 루트 얘는 얼마야? 4 더하기 4 더하기 1 9가 되고요. 자, 얘는 얼마예요? 루트 여기는 1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18?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면 된다. 아까처럼 제곱을 하면 얘가 제곱이 되니까 세타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번에 제곱 안 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지.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는 건 좋은데 세타도 제곱이 돼버릴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선 세타를 구하려고 제곱을 안 시킨 거라고. 그럼 얘는 얼마니 이거? 10에서 1 빼니까 9. 그럼 여기는 9, 2, 18이니까 요렇게가 9니까 약분 되겠지. 그치? 요거 약분. 그럼 1. 그럼 얘 나눠줘.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 누가 되더라?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가 될 테니까 세타 값은 몇 도? 45도.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지? 45도일 때 루트 2분의 1이 나오니까. 요 범위 안에서는 45도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세타는 4분의 8. 내적 어떻게 쓰는지 연습하는 거 좀 보고 있어. 이렇게 연습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게 내적이다라는 거야. 어려운 걸 향해서 후딱후딱 가자. 야, 이거는 내가 딱 풀 시간 줘야 되는데. 풀어봐!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중하위권들이 무너지는 데가 여기지. 내가 풀어주면 멍하니 앉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하고 시험 볼 때 멍한 건데
차라리 지금 멍하니 앉아있고, 아, 나 이거 못 푼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네 실력이야,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풀 수 있게 연습은 내가 시켜주는데, 요 문제 난이도에선 내가 시켜준 연습으로 마치겠지만, 너가 먼저 못 풀었었기 때문에 다음에 비스무리하게 따르게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틀릴 거야.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머리가 좋아져야 돼, 갑자기.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야 아니더라고, 벡터가. 근데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노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늘에 닿아야 돼. 노력이 하늘에 닿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 새벽 2시, 3시까지 문제를 풀면서 울다가 다시 문제를 풀고, 나는 멍청한가 봐, 안 풀려, 이해가 안 돼, 울고 또 문제를 풀고, 그렇게 가잖아? 그러면 머리가 진짜 좋은 새끼랑 같은 대학을 다닐 수는 있어.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돼. 근데 노력도 안 하고 머리 좋은 애처럼 쬐끔만 공부해놓고 같은 점수가 안 나온다고 툴툴거리는 걸 국가가 냉정하게 쫙 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미적분은 이거보다 공식이 많은 대신 참 논리적이고, 벡터는 공식은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데예요. 이거 오늘 수업 정신 차려서 들었었으면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여기 이거를 내가 쓴 거야. 강력이 나왔지, 벡터에서. 그럼 뭘 써야 된다 그랬어? 내적. 그럼 내적에서 절대값 언제 나와? 생각해봐. 내적에서 절대값 언제 나와? 이때 절대값 나오잖아. 이게 내적이니까. 근데 여긴 절대값이 몇 개 있어? 2개. 근데 여긴 절대값이 몇 개 있어? 하나. 따라서 이 2개가 하나처럼 보이려면 얘랑 얘가 어때야지만 돼? 같을 때만 하나가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세타가 뭐라는 거야,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 0은 1이 될 테니까 절대값만 남는데, 그 2개가 같게 되는 방법은 B 벡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가 돼서 같은 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절대값이 한 개만 변하고 제곱이 있어야만 내적을 쓸 수 있는데 여긴 제곱이 없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변을 어떻게 해준다? 양변을 제곱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지금 방금 했던 요 생각을 너가 해야 된다고, 너가 시험 볼 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생각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하나만 오늘 예를 들어서 딱 잡아준 거고,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라고 잡아준 거고, 모든 걸 다 어떻게 잡아주니? 문제 만날 때마다 네가 응용해서 풀어야지. 그럼 진짜 아이디어가 막 눈부시게 변하는 애들이 있어. 없던 숫자가 막 더해져가지고, 더해진 숫자 덕분에 갑자기 식이 완성이 되거나. 얼마 전에 지연이가 없던 숫자를 벡터에서 탁 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막 화들짝 놀랐잖아. 우와, 너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제까지 이렇게 눈부신 아이디어가 있었던 줄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그러고 내가 감탄을 했었잖아. 그래서 풀이마다 그런 감탄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필요한 데예요. 답지대로 푸는 것도 좋은데, 답지보다 더 빨리 가려면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자기 생각이 존재해야 되고, 그 생각이 없을 땐 답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쫓아가는 걸로는 한계가 2등급에서 멈추게 될 거다라니까. 1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내가 했던 요 생각들, 얘를 제곱한다.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을 해야 돼 라고 아까 전에 공식처럼 알려줬지만 원리가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이러한 원리, 세타가 0도일 때 문제가 출제됐구나 라고 하는 게, 문제 어디에도 세타가 0도일 때 출제됐다라는 말이 없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선생님이 많은데, 아직 우리는 겨울방학이라 다행이다. 이게 만약 수능 일주일 전이다라고 했으면 포기해야 돼. 수능 일주일 전에는 방법이 없어, 그거는. 근데 앞으로 수능까지 자그마치 10달이 넘게 남았다. 지금이 겨울방학이면 그럼 해볼만 하지. 느리지만 우린 뚜벅뚜벅 걸어갈 거니까. 그치, 뚜벅뚜벅 걸어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가려면 많이 풀어야 돼. 적게 풀고 아이디어를 갖거나 많이 풀어서 아이디어를 훔쳐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달라고 얘기하라고. 준숙제도 못해가지고 내가 숙제 안 했다고 찡찡거리게 하지 말고. 왜 내가 니들한테 찡찡거려야 되냐? 니들이 나한테 숙제 달라고 찡찡거려야지. 알았지? 다은아, 기다리고 있을게. 숙제 더 달라고 꼭 해. 초반에 숙제 달라고 잘하더만 갑자기 지난주부터 우리 다은이 너무 얌전해졌어. 선생님한테 저녁 몇 시라도 좋으니까 거칠게 반응을 하라고. 숙제 더 달라고. 휘정아, 숙제 더 달라고 얘기 좀 해.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지금. 양변 제곱. 짠! 뭐가 돼? 많이 생략. 곱셈 공식 전개처럼. 왜 생략? 아까 설명했으니까 생략.
아까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빨리 쓰려고 막 자세하게 설명해 줬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 하지만 이제는 결과만 가지고 쓴다 이거야.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더하기 제곱이다. 그럼 1제곱하면 1. 그때 크기가 1인 두 벡터. 이거 뭐야 이거. A 벡터의 크기도 1이고 B 벡터의 크기도 1이다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1제곱 마이너스 2 요거 4적 여기다가 쓸 거야. 더하기 1제곱은 1이다. 그럼 여기 있는 요 4적에다가 뭘 쓰면 돼? 요 4적에다가 4적 공식 절대값 코사인 세타를 쓰면 되는데 그때 요 세타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이거 크기가 1이었다. 그럼 얘 하나 빼고 다 아는 숫자로 변한 거잖아. 그렇지. 제곱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는 걸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걸 제곱하겠다는 생각을 못하면 그냥 보면서 눈만 깜빡거리다가 틀리는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생긴 다른 유형의 문제가 한 100종류는 있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그 중에 하나 배운 거야. 하나. 그럼 내가 99개를 가르쳐 줄 거냐? 안 가르쳐 준다.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네가 풀어야 된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그럼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풀면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좀 하고 문제도 더 달라고 하고 그렇게 90 천재는 있잖아.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명언을 잊어버리면 안 돼. 99%의 그 많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서 네가 네 손으로 풀면서 배워야 된다 이거야.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여긴. 좋았어. 자 그럼 계산하자 여기는 1 빼기 2 1 곱하기 1은 생략 코사인 세타 이거 더하기 1 넘어가면 없어지고 0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따라서 세타는 60도 나는 세타를 찾았다. 그래서 60도 3번 이렇게 하면 답이 되지 않겠니? 라는 거야. 11번 선생님 지금 푼 거 봤죠? 그래 이제 요거 비슷한 건 맞히겠지 이제. 자, 12번 아까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해도 나중에 제곱을 떼주는 짓거리를 안 해도 돼. 그냥 그 과정에서 코사인만 구하면 되는 거고 세타 찾았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제곱을 떼주는 짓을 안 하면 틀릴 거다라는 거야. 비슷하지 아까랑. 벡터의 절대값이 나와.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제곱을 해서 내적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럼 이거 제곱하면 4 절대값 제곱. 이거 이해하지? 이거 제곱 전개한 게 이렇게 되는 거. 떨어지면서 곱할 땐 내적으로 표현되고요. 2 곱하기 그러니까 4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여긴 절대값 안 쓰고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할 때.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다 이거지. A 벡터가 3이었으니까 3제곱하면 9 그럼 9, 4, 36 4 곱하기 A 내적 B가 4였으니까 4, 4 16 그래서 여기 16 더하기 B 벡터가 2였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는 4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20 여기다 20 더하면 56이 답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곱을 붙여야만 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물어본 거는 제곱을 없앤 거를 물어본 거야. 제곱이 없을 때 걸 물어본 거. 따라서 제곱이 없었을 걸 물어보면 뭘 씌워야 돼 여기에? 루트를 씌워야 되고 뿔마가 루트 씌울 때 생기지만 절대값 때문에 플러스만 답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루트 56이 정답이야. 루트 56은 4, 1은 4, 4, 46 이렇게 생겼나? 그럼 답은 2루트 14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 2루트 14. 좋아 이제 13번 풀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아까 선생님이 말을 했던 거 기억나? 내가 해줬던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릴 거고 내가 안 해준 건 언젠가는 해주겠지라고 믿지 마라. 네가 문제 풀 때마다 응용해서 맞춰야 한다. 그래서 그 응용하는 거를 1%는 내가 지금 해줬다면 99%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안 가르쳐준 게 딱 나왔어. 그럼 이걸 샥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촥 하고 멋지게 푸는 거야. 내가 해볼게. AB 벡터가 이루는 각이니까 나는 결국 얘를 찾아야 돼. 저기엔 C가 없어. 그 생각을 네가 해야 된다고. C가 없는데 문제에 C가 주어져 있고 존재해. 따라서 저 C를
AB 문자로 바꿔야 돼.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C가 있는데 물어보는 거에는 C가 없으니까 C를 AB로 바꿔야 해. 따라서 C를 AB로 바꾸려면 얘가 어려운 거지. 야, C는 AB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인데 C를 AB로 바꿔야 한다 생각 외에도 하나의 생각이 더 들어간 거야, 얘는. 하나의 생각이 더 들어간 거야, 얘는. 뭘 붙여서 절대값을 붙이면 얘 사라져버리고 한 방에 C 벡터의 절대값이 생기지. 따라서 얘를 넘겨서 절대값 붙이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같은 놈이다. 같은 놈이니까 어느 쪽을 넘겨도 상관없는데 내가 빠르다고 생각한 쪽으로 넘긴다. 그 다음 얘를 뭐 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C 벡터의 제곱은 77에 49니까 이쪽은 49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얘를 제곱하면 아까 배웠던 벡터 절대값의 제곱은 4적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제곱 떨어지면서 곱해 2A 벡터 4적 B 벡터 더하기 요거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이 되고요. 문제에서 얘가 3이라고 했고 얘가 5라고 했으니 다 구한 것 같아. 49는 3제곱 더하기 2 A 벡터 요거 4적만 절대값 코사인 세타인데 이 중에 이 세타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걸로 표현을 바꾼 거지. C를 처리해 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아이디어지, 아이디어.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너가 딱 적응해야 돼.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못 가르쳐 준다고. 아니 100개나 넘는 걸. 100개가 뭐야? 한 200개 300개 되겠다. 그런 거. 그걸 다 어떻게 가르쳐 주니? 문제 풀 때마다. 그걸 이제까지 착실하게 앉아서 그냥 주어진 것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문과 수학인 거야. 이과 수학은 안 가르쳐 준 것도 네가 응용해서 촥 맞춰 갖고 와야 돼. 안 가르쳐 준 것도 너가 없던 길도 만들어서 그냥 그걸 개척해 나가야 돼. 근데 그거 연습을 1, 2학년 때 학교에서 교과서를 그대로 내신 문제로 외워서 풀던 놈들이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 교과서를 암기하는 건 내신 기간엔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뭐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방학 때만이라도 창의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학 때 조금 더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어렵다고 그냥 확 터져버리더란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의 실망을 했는지 몰라. 이제까지 내가 정말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이번 겨울에는 그래도 마지막이잖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잖아. 내년 겨울은 재수생이거든, 그거. 재수 안 하려면 이번 겨울에 진짜 한 번만이라도 내가 얼마나 부탁을 했니? 그 창의력을 좀 키우자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반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내신 대비 반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을 정리해와서 이렇게 풀어주지만 벡터 문제는 내가 주는 숙제를 볼 땐 뭐 노력 많이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노력을 하잖아? 미적분을 선택 안 해도 되고 기하를 선택해서 시험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아마도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가게 될 거다. 알았지? 기하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기하를 선택할지 말지를 구별해주는 이번 겨울방학이 될 거다. 도저히 나는 저런 창의력이 안 생긴다. 그럼 무조건 외워야 되면 미적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 나는 이게 너무 재밌다. 이거 내가 스스로 막 풀 수 있는 게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이제 기하로 남는 거야. 그럼 공식의 개수는 줄어드는 거지. 외워야 되는 공식은 미적분의 한 30% 정도밖에 없을걸? 공식 개수가. 미적분 공식이 그렇게 많아. 그럼 이건 뭐 일도 아니지. 5, 25. 답 다 구한 거 같지 않냐? 이거 넘어가면 40이고 요거 넘어가면 여기는 15고. 그치? 그럼 여기 얘가 얼마야 이거? A가 3, B가 5. 그럼 너는 얼마야? 6, 5, 30이고. 따라서 이거 약분하면 코사인은 2분의 1일 테니까 세타는 60도. 깔끔하게 끝난다. 알겠지? 좋아. 이제 간단하게 뭐 선생님이 점검하는 문제들은 뭐 쭉 해봤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걸 탁 넘겼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14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몇 년 전이야. 질문이 들어왔어. 와, 나 완전 깜짝 놀랐다. 질문이 들어와서 선생님, 제가 푼 풀이에서 틀린 데를 찾아주세요. 와, 난 애가 어디서 틀렸는지 못 찾을 뻔했어. 완전 깜짝 놀랐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인데 지금 저 문제를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선배가 풀이를 보여줄 테니
그 풀이에서 너도 틀린 데를 찾는 게 강의 속의 또 다른 강의. 틀린 곳을 찾아라.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거야. 자,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서 답 나왔으니까 답 60도 됐네, 깔끔하네 라고 하고 탁 넘겼는데 질문 있습니다. 전 제가 푼 풀이에서 어디서 틀렸는지 못 찾겠어요. 선생님, 제가 푼 풀이에서 틀린 데를 찾아주세요. 싫어! 라고 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찾게 되더라고.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눈부시더라. 선생님, 지지난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랬죠. 이렇게 생긴 문제였었는데 기억나나 몰라? 그때 지연이도 요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다른 방식의 질문을 막 했었던 거 기억나? 그때 요거 이렇게 기억나지? 그때 그 문제야. 그때 그 문제 보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나왔었지.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고 이게 C 벡터고 그때 이 조건이 있었던 거야. 이해해? 문제에서. 오케이. 그러면 얘들은 삼각형의 한 변을 이룬다. 얘를 딱 보면서 삼각형의 한 변을 이룬다. 그때 A 벡터가 3이고 B 벡터가 5고 C 벡터가 7이다. 이걸 보면서 삼각형의 한 변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거야. 얘가 삼각형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오케이 인정해줬고 요게 삼각형의 변의 길이다. 오케이. 그럼 아까는 나랑 다른 길이지. 나는 연산에 의해서 대수방정식 풀듯이 계산으로 지금 이 벡터 내정 문제를 풀었는데 얘는 이걸 도형의 방정식으로 도형으로 바라봐서 도형에서 A 벡터와 이게 A 벡터, B 벡터, 요게 B 벡터 이루는 각을 구하라. 딱 보는 순간 J 코사인 법칙 멋지지 않냐? 이 선배? J 코사인 법칙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 이게 J 코사인 법칙 아니야. 그럼 이대로라면 여기가 7제곱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 3제곱 5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 J 코사인 법칙으로 해보자. 77에 49는 3, 3은 9 더하기 25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6, 5, 30 근데 불길한 느낌이 들더란 말이지. 요거 넘어가는 것도 아까랑 숫자 되게 비슷해. 아까도 그랬잖아. 이 숫자들 나왔잖아. 우리 계산할 때. 그럼 40이고 요거 넘어가면 15가 되고 불길한 느낌이 J 코사인 법칙에 여기 공식은 분명히 마이너스 맞는데 얘가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오 느낌이 짜릿해. 세타가 몇 도가 나오는 거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아까 내가 써줬던 거 기억나? 코사인 몇 도일 때야? 120도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아까 막 설명했잖아 내가. 그럼 60도가 아니라 120도인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60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틀린 건 맞는데 어디서 틀렸죠? 라는 이런 생각 너무 좋아요. 찾은 사람 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전쓰러지나요? 현석 찾았어? 어디서 틀렸나? 지연아 찾았어? 소정이 덤벼 빨리. 찾았어 못 찾았어? 멋지지 않냐고 이 선배의 이 생각. 맞든 틀리든 시도하고 있는 다른 방법. 이걸 밤새 해야 되는 게 이번 겨울방학이야. 3월이 되면 저런 짓 하면 안 돼. 3월이 되면 내신 잘 받아야 되거든. 마지막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조건 그냥 교과서 달달달달 외워서라도 해야 돼. 근데 모의고사는 그거 가지고는 못 푼다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은 겨울방학밖에 못 하는데 겨울방학 때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내가 그래서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선생님이 잠 안 자고 니네 기다리고 있잖아. 나 엊그저께는 그 떡실신하긴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잠들긴 했지만 거의 평균 내가 3시 넘게까지 버티거든. 질문이 하나. 초반에 우리 소정이가 3시까지 해가지고 나 되게 행복했었는데 요즘 우리 소정이 일찍 자나 봐? 소정아 일찍 자면 안 돼. 한 달만 고생 좀 해. 다은아 선생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질문도 좀 하고.
이거 왜 틀렸냐 하면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옳게 푼 거야. 얘 정말 옳게 푼 거야. 제대로 푼 거야. 연산에서 틀린 데가 없어. 이거 맞아, 연산. 근데 어디서 틀렸냐 하면 벡터에서 내적은 전제 조건이 뭐였어? 내적은 전제 조건. 시점이 어떻게 돼야 돼? 일치할 때만 내적을 쓸 수 있다. 그러므로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됐지 지금. 시점이 다르잖아.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지. 시점을 일치시키려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 이 벡터를 이리로 평행이동. 얘가 여기로 옮겨온 거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점이 같아졌어, 안 같아졌어? 같아졌지. 그러면 계산에 의해서 몇 도 나왔어, 여기가? 그렇지, 얘가 120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잖아, 여기. 그 얘가 몇 도인 거야? 60도. 그래서 아까 전에 계산해서 나온, 선생님이 계산해서 나온 60도랑 같은 답이 나온 거야. 이게 120도가 나와야 60도가 된다라는 거지, 얘가. 숫자가 나와도 그거를 해석을 할 때만 살짝 미스난 거다, 이거야. 아이디어는 훌륭했다. 삼각형의 각 변이라고 생각한 건 너무 좋았다. 걔 좋은 데 가더라고. 왜냐하면 남은 10달 동안 실수만 잡아주면 되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다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방학, 선생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니야, 한 달이나 남았어. 그럼 이제까지 얼만큼 갔는데? 한 달밖에 안 간 거야. 원래 2달이잖아, 1, 2월달. 그중에 1월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2월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가 이제까지 보냈던 1월의 시간이 절반밖에 안 지나갔는데 그게 꼭 겨울방학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제 우리의 수학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알겠지? 이게 너무 훌륭하지 않냐. 나 얘 이 풀이 보고 내가 박수 치고 막 그랬거든. 아, 너 너무 훌륭하다. 너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맞게 푼 거다. 얘가 120도 나왔다. 네 계산에 의해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본 거니까 60도를 찾는 게 맞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생각도 집에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봐. 해봤으면 좋겠어. 모르겠다. 14번 하자. 자, 24번은 우리 학원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1등급을 위한 문제가 되겠죠. 이거 실제 기출문제야. 14번은 아주 옛날, 거진 15년은 된, 15년 더 됐어. 한 16년, 17년 된 옛날 기출문제야. 엄청 어렵지? 읽어볼 시간 줄까? 아, 이거 수업을 너가 너무 오버했구나. 1시간 하고 1시간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1시간 반째 수업하고 있네. 내가 미쳤나 보다, 야. 어쩐지 힘들더라. 나 요거만 하고 막 찍게. 요거까지만 하자. 이 문제 조건이 이 변의 길이가 3, 요 변의 길이가 4인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이 종이를 갖다가 반 접었어. 접어서 올렸다 이거야. 그래서 접어서 올렸었더니 요렇게 생긴 도형이 나왔는데 AB 벡터는 얘고요. 선생님, 요게 길이가 짧아 보여도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접어 올린 거니까. 눈으로 볼 때 짧아 보이는 거지 실제 실 길이는 같은 길이. 그래서 AB 벡터가 얘고요. 그래서 요 길이랑 같은 길이일 테니까 이 길이가 3이야. 그 다음 DC 벡터. DC 벡터가 얘야. 그럼 DC 벡터를 내적했지. 그럼 딱 저걸 보는 순간 시점이 달라서 내적 못해요. 딱 이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크기랑 방향이 같은 벡터니까 시점을 같아지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랑 크기 갖고 방향 같으니까 내적 값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했어? 지금 내가 말한 거? 그럼 내적 값이 얼마가 되더라? A분의 B가 되더라. 그때 A, B 찾아서 더 하세요. 이 얘기잖아. 따라서 이쪽에 내적을 구하라고 해도 얘랑의 내적을 구하라고 해도 이걸 옮겨줘야 된다. 시점이 같을 때만 내적을 쓸 수 있으니까 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B-라고 할게. 여기가 B였던 건데 접혀 올라간 놈이 B가 됐으니까 여기는 원래 B가 있던 자리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B-라고 쓴 거야. 그럼 A, B-와 내적 A, B의 내적.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를 A, B-로 내가 이렇게 옮겨 쓴 걸 내적하자라는 거지. 그럼 절대값 뭐가 되면 돼? 코사인 세타가 되면 되고 AB 벡터는 절대값이 얼마가 되고 요거 3. A, B-도 이 길이가 얼마가 돼? 3. 그럼 이제 나는 누구만 찾으면 되냐? 세타만 찾으면 된다. 세타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세타니까 입체감 있게 각도가 생길 거다 이거야. 저 각도를 구하면 끝나는 거다라는 거겠지. 풀 시간 줘? 아니면 내가 그냥 풀어?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시간을 달라는 뜻인가? 이건 1등급인데. 그냥 풀겠어요. 짠! 왜요? 할 말 없어, 나도. 왜일까? 짠! 진짜요? 그러면, 짠! 이게 직각이 될 거야. 이거 뭐야? 삼수선 정리. 보여? 그럼 이제 드디어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삼수선 정리가 보이면. 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디어를 말 안 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얘가 여기 그림만 그렸을 땐 2D야. X축, Y축. 하지만 접어서 꺾어 올리는 순간 입체 도형이 돼서 3D가 됐지. 그럼 X축, Y축, Z축이면 여기 A, B, C, D 원래 꺾기 전 상태를 갖다가 하나의 평면이라고 본다면 꺾어 올린 이 점은 평면 바깥에 있는 한 점이 될 거 아니야. 어떤 한 평면이 있고 평면 바깥에 있는 점. 그럼 평면 바깥에 있는 점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 그게 이거야, 이거. 지금 방금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거 봤어, 못 봤어? 봤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또 수직으로 내려. 그게 이거야, 이거. 이 말 이해했어? 그러면 거기 있는 얘가 수직이 되는 거. 그게 이거야, 이거 빨간색. 지금 요거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 이해돼야 안 돼? 지금 요거 빨간색. 오케이.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시간 줄게. 해봐. 이래도 못 푸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그냥 영원한 쌈등급. 하지만 딱 요 정도 아이디어 딱 주면 샥샥 하고 답이 나오면 2등급. 내가 아이디어를 안 줘도 지가 그 생각을 하면 1등급. 그럼 그 생각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바라야지. 시험 볼 때 생각이 떠오르기를.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조금씩 해야 돼. 그 평소에 연습이 방학 때밖에 못하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 너무 안타까워. 그럼 3월에 내가 만약 모의고사반을 깔았다. 니네가 들을 것이냐. 난 장담한다. 폐강이 될 것이다. 내신이 코앞에 있는데. 그럼 강남에 있는 애들은 왜 그렇게 잘하느냐. 걔네는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선생님, 내신은 저희가 할 테니 모의고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도 결석이 없어. 휘동이 시험 기간에 지 시험범위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 왜냐면 걔는 월반했잖아. 1학년이 2학년 거 듣고 3학년 거 듣고 막 이랬잖아. 그러면 휘동이한테 야, 시험 기간인데 너네 시험 언제 봐? 수학 어제 봤어요? 막 이러는 거야. 응? 난 너 시험인 걸 몰랐는데? 시험 공부는? 그랬더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걔는 월반해서 그냥 그 학년, 자기 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 진도 그냥 쭉 따라가더라고. 내신 공부는 지 혼자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겠어? 우리는. 그래도 이 2달 동안 아쉬움과 후회 없이 선생님 수업 딱 하고 종강할 거야, 모의고사반. 알겠지? 그건 니네가 개강해달라고 질질 짜야 내가 이제 응 해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먼저 겨울방학 시작할 때처럼 제발 좀 이거부터 하자라고 절대 내가 부탁하지는 않을 거야. 아우 내가 아주 질렸어. 겨울방학 때 모의고사반 개강하느라. 와 엄청 힘들었다. 그거 알지 니네? 그래도 재밌지 않니 요즘 모의고사반? 실력이 좀 뿌쩍뿌쩍 쌓이고 있을 것 같은데. 답 나왔어? 답이 나왔나 모르겠다. 선생님, 답이 안 나오면 저는 어떡하죠?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주겠지. 하지만 오늘 답이 나왔어야 돼. 답 나온 사람 손! 그럼 네가 불러주는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만 확인해줄게. 풀이는 다음 시간에 내가 할 거야. 정답은 없어. 하루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오늘 안 풀어주는 것도 있어. 요거 내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 문제 풀면서 시작할 거긴 한데 답을 미리 불러주는 게 지금 다 불러줬다. 더 중요한 거 풀어줘야겠다. 다음 시간에 내가 딱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이거 딱 보면 직각 설명해줬으면 아니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가 4일 테니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고 5가 될 거고 요 각도를 보면 5분의 3 응? 오, 나 엄청난 힌트를 막 주는데 집에서 해봐. 다음 시간 이걸로 시작한다 수업할 때. 자 좋아 뭐 힌트 5분의 3도 나왔고
기가 막히다. 내가 그런 것도 설명해주고. 정말. 됐어. 요거는 이제 집에서 시간 한참 두고 생각하도록 하죠.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냐?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내가 해주기로 한 거니까 힌트는 충분히 준 거고, 그림 천천히 연습장에다 네가 그려보면서 하면 돼. 지금부터는 아까 내가 수업 전에 내적이라고 해서 개념 문제, 3등급 문제, 2등급 문제를 줬었지. 받았잖아, 프린트. 카톡으로 내가 준 거. 거기서 개념 문제를 풀어봐. 겁나 잘 풀릴 거야. 선생님, 이 난이도가 나왔나? 아니, 이 난이도는 우리 학원 프린트 1등급 문제 난이도야, 얘가. 어렵다니까. 기출문제라고.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3등급, 2등급 개념 문제 요 세 덩어리 프린트는 저 난이도가 아니라 끽해봐야 절대값 나와. 그러면 없던 거 제곱해서 내적 써가지고 답 나오는 거 그거거든. 그냥 단순 계산하는 거. 그건 오늘 마스터하고 가자는 거야. 이건 내신용 강의가 아니다 이거지. 이건 모의고사 문제. 하지만 내가 꼭 해주고 싶어서 집어넣은 거니까 요거 우리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할 거니까 다음 시간은 지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힌트 5분의 3이 있어요. 5분의 3. 5분의 3이 보여. 그 5분의 3은 여기 각도랑은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 각도를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를 봐라 이거지. 알겠지? 각도의 움직이는 변화를 봐야 된다. 각도 3개가 돌아다녀. 그 3개의 각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보고 와서 수업 듣는 놈하고 그냥 듣는 놈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생각할 시간을 한 템포 주는 거예요. 자, 대신 요 생각은 집에서 하고 지금부터 간단한 문제들 어디까지 푸나 보자. 제한된 시간 안에 개념 풀다 끝날지, 개념 풀고 3등급까지 풀고 끝날지, 2등급까지 다 도착해서 선생님 저 1등급도 더 주세요 라고 할지. 참고로 늦게 푼 애들은 집에서 풀 때 1등급은 안 줄 거라. 딱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 안에 잘 푼 학생들, 빨리 잘 푼 학생들은 1등급도 선생님이 오늘 시간 안에는 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풀어보고 다 푼 만큼 딱 8시가 되었을 때 해설지를 달라고 하세요. 카톡으로. 여기 채팅창 말고 카톡으로 선생님 저 어디까지 풀었어요? 해설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해설지 만들어 줄게.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화이팅!